12월의 선물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산타랠리가 크립토에도 올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산타랠리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성탄절 부근으로 기점으로 해서 이듬해 초반까지 주가가 상승세를 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연말이 되면 보너스를 주죠. 보너스 증가로 인한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윤이 증대되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해요. 산타랠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부터 2021년 말부터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는 차근차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불장이 한번 오고 나서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이동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치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들은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이 1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텐데, 먼 미래에 크립토에 대한 해석 수업이 생긴다라고 하면 교수님이 코인 시장과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과제로 내실 수 있을 듯한 내용인데, 교수님이 만약 이 연구 과제를 내어주신다라고 하면 이런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5% 부근이 크립토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마지노선일 수 있다. 사실 저 같은 우등생이 아닌 학생들은 여기서 마지노선은 프랑스가 독일의 공격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엄청난 방어선이다 라는 사실에 뭐야 이거 나만 몰랐던 거냐며 농담 따먹기나 할 것 같긴 해요. 두 번째, 스테이블이 실제 달러로 환전이 되어 나가는 속도와 크립토의 시총이 줄어들며 스테이블로 가치가 옮겨지는 속도의 균형이 15%가 아닐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 내라면 블록체인 특성상 이걸 분석하는 게 시간의 문제일 뿐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참고로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코인 시장의 가치가 소진되면서도 스테이블의 가치가 몰리는 속도는 좌측 페트병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꿀렁꿀렁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오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리죠. 이걸 보고 차트 분석가들은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코인 시장에 다양한 금융 생태계가 없다 보니까 우측 페트병에 물이 빠지듯 그냥 빠른 속도로 모든 가치가 소진이 되어버렸고 암흑기에 빠르게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나마 나아진 게 지금이다 라고 하지만 테라나 FTX 같은 이런 대형 사고가 벌어지면 아무리 디파이고 어떤 금융 시스템이다 라고 해도 돈의 유출을 막을 순 없죠. 그나마 좌측처럼 빠지던 상황이 즉시 우측처럼 변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대형 사고들이 터지면 안 됐던 거죠. 다시 돌아와서 지난주 12월 8일 비트가 반짝 반등을 했었는데, 당시 돈의 흐름을 보면 비트와 이더리움의 반등을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그 가치는 결국 디파이로 이동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반대로 스테이블은 점유율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고 상승 후 디파이의 점유율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자금들은 일부 알트코인의 순환 펌핑을 위한 작업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최근 윗꼬리를 길게 단 코인들이 많았죠. 어떤 작업을 위해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까요? 이런 상황을 포트폴리오 청소 작업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또는 자산이 크게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사람들의 선택지는 존버밖에 없죠. 그래서 펌핑을 통해서 마이너스를 복구하기 위한 심리를 이용함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교체해서 소액이라도 플러스 또는 0으로 다시 초기화를 하고 투심을 살리기 위한 이런 밑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펌핑이 나오는 거죠. 지나고 보면 카바 같은 애들이 40%, 50%씩 올랐다가 내려오기도 했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자발트 펌핑에 소진한 디파이는 어느 정도였을까? 바로 딱 요만큼입니다. 상승분에 비하면 비교적 적죠. 크립토 전체 시총은 그대로인데 헤지펀드사 및 VC들은 일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디파이에 힘을 실고, 디파이에 힘을 실는다는 건 레버리지를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키운 돈으로
알트코인들의 순환 펌핑을 만들어냈고 알트코인들은 펌핑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시총이 그대로인데 점유율이 바뀐다는 건 돈의 이동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VC나 헤지펀드는 이번에 손해보는 장사를 한 걸까요?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펀드사들은 사용한 스테이블은 다시 제자리에 돌려놨고 알트코인들의 가격은 원상복구했지만 그 과정에 디파이에는 아직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들을 펌프 앤 덤프를 하면서 발생한 가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흡수한 가치죠. 이 가치는 디파이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시총이 낮은 자발트 코인들은 이 라인에서 반등이 일어나면 디파이에 남아있는 돈을 이용해서 다시 순환 펌핑이 돌아올 수 있죠. 왜냐? 여러 번 이렇게 지지를 하고 다시 점유율이 오르면서 반등이 나오고 펌핑이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혹시라도 지금의 자발트 시장 점유율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지금의 자발트 시총에서 10% 이상 점유율이 하락하는 약 23%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저점은 또 강력한 지지점이 되죠. 전저점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지지하지 못하면 다시 신저점을 깰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10% 이상의 도미넌스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종목에 따라 낙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이더보다 비트의 손을 더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하락 횡보장에서는 비트코인 점유율이 더 높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발트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더리움과 움직임을 같이 할 텐데 단기적으로는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디파이에 돈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건 테더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USDT의 트랜잭션이 일어난 주소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샌드, 보낸 지갑은 많은데 막상 받은 지갑은 소수였다는 점. 즉 이건 퍼져 있던 테더를 소수의 몇 군데로 모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테더 또한 시장에서 대응을 위한 준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응 중 하나를 예상해 보면 이런 그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공급 총량은 지속적으로 늘었는데 여기에 기여한 녀석이 두 개의 코인입니다. 바로 노란색 BUSD와 녹색 테더가 있어요. 좌측이 USDT 테더의 공급량, 우측이 1일 유통량입니다. 특히 테더는 공급량 대비 유통량을 보면 거의 풀악셀을 밟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엄청난 수량이 유통되고 있죠. 총 발행량의 3분의 1 정도가 매일매일 유통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스템과 시장 상황으로는 거의 한계치만큼 돌아가고 있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USDC인데 좌측이 USDC의 총 공급량, 우측이 USDC의 1일 유통량입니다. 반면 USDC는 공급량 대비 유통량이 월등하게 적죠. 정말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작습니다. 앞자리 수가 다른 게 한눈에 보이죠. 그런데 파란색 USDC는 하락장이 오면서 거래소 공급량 자체도 급감을 하면서 2021년 초의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USDC는 유통 속도만이라도 늘려도 크립토 가격에 꽤 영향을 줍니다. 공급량과 상관없이 유통되는 속도가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직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USDC는 이렇게 잠자고 있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의 서큘레이션이 빨라지면 효과가 충분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고로 화폐 수량설에서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코인베이스의 12월부터 공격적인 VC 유치 전략에서도 해당 내용이 엿보이는데 참고로 해당 내용은 똑같이 바로 직전 영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블랙록도 함께 있고 해서 USDC는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USDC의 유통 속도를 천천히 높여볼 생각인 듯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바로 직전 영상을 볼 수 있게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부분 수급과 점유율에 대한 내용뿐이라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금리가 어떻고 매크로 경제에 대한 분석이 우선순위일 수 있지만 나스닥과 다른 자산은 오르는데 비트는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블랙록이 핸들을 잡고 코인베이스와 USDC의 유통 속도를 높여보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니 빠르게 진행이 잘 되길 바라고 테더나 스테이블로
15% 가까운 돈이 이동을 해 있는 상황이니까 산타랠리에 조금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코인도 충분히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